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이어갈 텐데요. 지금 여야 모두 특검법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은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두고 단일대오. 그러나 좀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정숙 여사가 인도 셀프 방문 의혹을 제기한 여권의 인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직접 또 관련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재영 전 의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일단 우리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그거는 왜 냈나 했어요. 반대한 사람인데 전 내서는 안 될 거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수사는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다만 22대 국회로 이방 넘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거를 합의하는 수준의 뭐 독소조항 얘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정주 여사 특검을 들고 나오는 순간 특검을 반대했던 우리의 전체적인 논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왜 했나 했는데 알아보면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소위 말하는 드립을 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당 지도부나 뭐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여당 정도인 내에서는 것 같습니다. 왜 내신 겁니까? 그러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런 거 아닐까요? 당대표 앞두고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윤상현 의원의 평소의 소신과는 이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굳이 냈다면 그것도 125 법안으로 냈다면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파악한 건데 그 법안에 약간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법안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죠? 그 언론 브리핑을 포함하는 그거를 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독소조항이라고 복구한 거예요, 복구. 지난 특검들 갖고 와서 복사해서 붙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도 넣었다. 그 부분에 옛날 특검의 관행이 그리고 그걸 받으면은 있으니까. 뭐 또 김건희 여사관은 특검법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좌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선을 긋고 개인 의견 뭐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유상현 의원이 본심을 드러낸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봐요. 본심.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현재 권력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은 안 하지만 받으셔야죠. 나는 밑자락을 깔아뒀다. 유도등만 켜놨고 뭐 이거는 안 했지만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함으로써 당연히 민심에서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라고 나올 텐데 그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셔도 유도등은 깔아놓으셨다. 그럼 모두까기 포지셔닝으로 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어떤 단일제도 혹은 아주 강력한 동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김정숙 여사가 이제 고소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이분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은 아니신데 인내심이 좋으신 분이죠. 그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장문의 반박글 굉장히 깁니다.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셨어요, 서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저도 쭉 봤고요.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그 김정숙 여사 특검 그냥 이 타지말 논란이 있는 어떤 그런 뭐 채널마다. 패널로 나가서 제가 했던 논평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역을 봐라. 총액으로 가지 말고 세출 강목 명세를 보면 인당 인건비가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타지말 간 거 그 인도에서 원해서 간 거다. 대통령 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민망해서 인도를 고려해서 저 문체부 장관보다는 이 부속실인 용부인을 보내는 게 훨씬 인도 측에서는 이게 조금 더 이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 그만 맞불 놓고 생트집 잡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오죽하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썼잖아요. 그냥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어떤 정치적인 정쟁으로 사용하다 말겠지 했는데 이 끝을 보겠다고 덤비니까 이건 더 이상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르고 가짜뉴스가 퍼지는 걸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덧붙이면 아까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이거를 발의했잖아요. 김정은 여사 특검. 이게 아까 말씀 맥락이 똑같아요. 재발등 찍는 특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 자체로 될 수도 없어요. 108명 갖고 통과시켜요. 못 시키죠. 두 번째 맞불났던 정작 배현진 의원이랑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이랑 이거 공통 발의 안 들어갔어요. 그분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의 본인의 전당대회를 위한 본인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싸운다. 더 잘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 저 보세요. 잘하고 있죠. 뭐 이런 거를 좀 먼저 선점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그냥 격불 째지 마세요. 진정한 맞불은 저예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박성태 시장님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성자박입니다. 만약에 이 김정수 여사 특검을 우리 야당에서 받아요. 갑시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가시죠. 거기에 플러스 532억 예비비 손방가면서 썼던 것들,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가서 해외 명품샵 가서 쇼핑했던 것들, 그리고 기내식 얼마씩 했는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영화 보고 나서 한약집에서 450만 원 6명에서 먹은 거 그 돈 왜 법원에서 공개하는데 안 합니까? 그것까지 받고 더블로 갑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본인 장사하느라고 실수하셨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데 자꾸 윤상현 의원 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글 그 SNS에 장문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그 해명 중에 제가 썩 동의하기 힘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터에 혼자 가서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되는 일정을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었겠느냐.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 어디 순방하고 그러실 때 김정숙 여사의 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면서 오히려 대통령 하고 관계없이도 혼자서 막 이렇게 걸음을 앞서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신 걸 보면 요 대목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 힘들고 뭐 굉장히 가시고 싶어 해서 가시였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렇게 장문의 해명을 내고 나서 홍준표 시장한테 칭찬받지 않으셨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칭찬이죠? 상남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으셨을까. 상남자가 됐다. 또 한 명의 상남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남자. 네. 근데 이거 진정한님의 그런 개인적인 뭐 입장일 수는 있어요. 느낌이고. 근데 보면 이 일정들을 공개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할까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었으면 자유여행이면 가고 싶죠. 자유시간. 근데 이건 일정을 보세요. 빡빡했다라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여기 의전을 가면 그리고 김정은 여사 가면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불편하다고 막 더 환하게 웃고 이 국가를 대표해서 가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속으로 힘들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일정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 고생한 걸 가지고 좀 적당히 좀 공격하지 끝을 보겠다고 하니 결국에는 대통령이 법적 조치하고 자 보시오. 이렇게까지 힘들게 인도와 이런 외교전을 나 대신해서 김정숙 여사가 배우자수 했습니다. 라는 것을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뭐 느끼는 바든 비판하실 거든 일단 이거를 보시고 뭐 좀 일단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은 뭐 괴로운데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을 그렇게 잘 지어냈다면은 거의 뭐 여우주연상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수준이고. 대통령 배우자가 됐죠. 근데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특검이고 이 문제를 떠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에 그 선거 바로 직전부터 자주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할 때마다 과연 도움이 됐느냐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선거 때 이렇게 등장했을 때 부산 지역 이쪽은 위험하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논란도 사실
소위 말하는 유튜브, 뭐 너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는 많이 얘기가 오가던 얘기들 아닙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샤넬 옷인가 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정도였는데 그 책을 내시면서 이게 가시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도 이 장문의 글을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해명보다는 변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구들이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보여요. 근데 여기 안에서 제가 또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하도 길어서 못 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사실 그 부분은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대통령 내지는 뭐 영부인이 이렇게 해외 순방 갈 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수 상황을 보였을 때는. 근데 그게 국민 정서에 맞냐 안 맞냐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보가 자료가 공개가 되고 그것이 꼭 법정에서 다툼이 필요하다면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일단 뭐 김정준 여사의 인도 방문 얘기 보면 누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는 뭐 불법이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외교 문제는 딱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것과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것과 인도에서 어떤 상황을 더 좋아했겠냐. 기사라도 어쨌든 김정수가 가는 게 더 나가거든요.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그게 이제 외교는 스킨십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아프리카 뭐 배우자가 영부인이 초청을 했었는데 7월 달에 혼자 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외교에 효과적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몇 억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우리 정도 국가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양으로 1인당 44만 원이다. 쉽지 않죠. 한 끼에. 질로 44만 원이다. 근데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수행원이나 수행기자 다 똑같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적고 이거는 그러면 회계 처리를 비용 계상을 항목을 좀 어디 섞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건 소관부처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전 대통령 말대로 소관부처에서 설명하면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한 여권의 물타기인 게 거의 자명해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일이 반응하면서 왜 자꾸 물타기 이슈를 더 만들어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봤는데 너무 길어요. 홍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 2줄이면 됩니다. 맥 소장님의 그렇죠. 도움 받아야 돼요.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했다. 네, 당시끼리는 수행 기자와 수행원도 똑같은 거 먹었다. 이렇게 비싸게 나올 일이 없는 게 왜 나냐? 난 모른다. 소관부처에 물어봐라.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이거는 물타기의 폄훼인데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정도면 되지. 길게 써놓으면 뒤에 일정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뜯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확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갔잖아요. 여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어요. 원래 이런 위기 대응에는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걸 놔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거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회고록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꾸 물어뜯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이렇게 팔 쭉쭉 내밀고 한번 물어봐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정무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봐요. 거네요. 아니 이게 지금 1, 2, 3, 4, 5 5가지잖아요. 단락이. 근데 핵심은 4번이잖아요. 여기서 안에 가기 싫었는데 내가 등 떠밀어서 보냈다라는 얘기를 몇 문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위아래 지금 다 채우신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적절한 대응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좀 이거에 대응을 하고 친명 의원들은 대응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 친명 성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친명 맞으세요? 맞다. 친명했지. 어제 당직을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당직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맥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그게 반응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이면 뭐 감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여사가 이렇게 가기 싫어했다라는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표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가고 싶어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4번을 빼야죠. 빼야죠. 저도 4번을 빼야죠. 근데 4번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게 웃긴다. 저는 여기에서 외교당국의 거듭된 건의를 받았다. 그다음에 인도 측에서도
건의를 받았다. 네.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저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이거 그만하세요. 인도에 민망해 죽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전 JTBC에 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공개 소환. 검찰 관계자가 이제 공개 소환 방침에 대해서 비공개로 소환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 속에 김건희 영부인의 이제 모습이 또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지금 화면 아니에요. 지금 화면 아니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내분 동지. 그렇다면 이게 현직 영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이 직은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가 이제 어떤 검찰로 소환된 첫 장면이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또 한 번에 경로 소리 나오나 그런 또 상상을 하게 돼요. 이번에 용산이 지금 난리가 났을 수 있겠다. 난리 났겠죠. 수사팀까지 해체해가면서 말하자면 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출두 대면 조사를 막았다고 다들 국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이후에 나온 단독 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원석 총장이 뭐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직 선배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에게 난을 일으켰다. 저는 이원석의 난이다. 이원석의 난?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이원석 총장은 마지막 9월 임기까지 뭔가를 하나 획을 긋고 가는데 본인이 공정한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하나는 남기고 가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단독 보도가 현실화가 되는 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말한 대로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어야 되는데 저는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수사팀을 교체했고요. 검찰총장이 아무리 출두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출석시켜 해도 서울지검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잖아요. 다 맡고 있어요. 저는 이원석 총장과 이제 이창수 지검장 간의 대결이 시작됐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안 바꾼 걸로 알았는데 다 바꿨어요? 아니, 부장검사가 본인이 출두 못 시켜요. 계속 유지는 해도 차장검사가 그거는 결정하는 거라서. 자, 이재영 간사님. 저는 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단에 있는 수사관들까지 이제 그 검사들까지 다 바꾸면 이제 그때 가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은 거는 큰 기조에서는 그걸 바꾸지 않았고 그걸 이창수가 막아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것이 서면 조사냐 아니면 진짜 소환해서 그 조사를 받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지 뭐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그냥 수사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 이렇게 됐으면은 뭐 경로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좀 드라이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이제 소환 방식을 두고도 이제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에 또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뭐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있을 텐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정무적인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압박했었고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그걸로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할 때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했었고 이런 보면 정무적 감각이 전혀 정무적인 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검찰에서 요청을 했어도 소환에 응할까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원석 총장이 어쨌든 언론에 나가는 것 얼마 전 조선일보 보도까지는 이원석 총장이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까지는 나갔었는데 이제 수사팀에도 그런 명령이 갔다. 그런 입장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여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심의 압박이 검찰이 최소한의 할 일을 하게끔 했다.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전에 조선일보 보도에서 이원석 총장이 지인에게 했다는 말을 보면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냥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절차만 갖출 수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수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절차.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봐주지만 않았다.
모양은 갖추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은 거는 대부분이 저희가 영상으로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묻고 가.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에요. 물론 대통령은 불소추되지만 수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역이 없으려면 이제 절차는 갖추는 데 지나서 그 알맹이를 갖추는데 민심의 압박이 이원석 총장에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의 위신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챙겨야 된다. 일단 아직도 저는 사실 모양도 갖추기가 여전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민심이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원석 그 검찰이 수사를 아예 안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야당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미 벌써 수사가 진행될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부터 벌써 컨텐츠가 있냐 없냐를 의심하는 거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영부인인데 어떤 방식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 무조건 검찰 마음대로 한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논의 한마디 없이 그냥 뭐 불런다, 뭐 만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수사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였잖아요. 야당 대표는 뭐 어떤 고려가 있었습니까? 똑같이 돼 있잖아요. 일반인들처럼 압수수색 수십 차례, 뭐 수백 차례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수수색하고 주변 탈탈 털고 그 관련된 사람들 핸드폰 다 가지고 해서 포렌식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무슨 의지만 갖고 수사합니까? 검찰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 송기호 수사팀이 5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게 설사 법적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뒀어야죠. 그러면 압수수색도 하고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가면서 해봤더니 뭐 별거 없고요. 나오긴 했으나 법적 적용이 안 돼서 기소하기가 힘들다라고 입장을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 자체를 못 참은 건 이유는 뭐냐? 대면 조사였단 말입니다. 출두였어요. 그 출두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공주문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이제 이원석 총장이 어떤 워딩을 했느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돼서 결국 내가 나선 것이다. 지인에게 토로한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걸 기대했지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로 기대는 뭐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를 졌으면 수사 받는 거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뭐 이번에 디올백 문제 가지고 소환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이전 수사팀에서 이전 수사할 때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건지. 그러면은 정치인 출신인 진수희 장관님, 정치적으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 출신 중에서 정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아까 박 실장님이 추측했던 대로 뭐 우리는 이제 절차는 갖출 만큼 갖췄다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 했던 워딩을 가지고 국민들이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게 나는 대면 조사, 소환 조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끝난다. 그러면 여론이 엄청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1분 3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이제 차기 전당대회 날짜가 한 7월 25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영 전 의원께서 이제 그 룰을 가지고 지금 뭐 8대2냐 7대3이냐 이제 여론조사를 한 20% 30%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민심 반영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이냐 30이냐 50이냐 했는데 저는 우리 천목회에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저희 공식적 입장은 5대5로 가야 된다. 이번에 총선 패배를 보면서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된다 무조건.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선관이라서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으나 하여튼 예전의 입장은 뭐 지금도 천목회 입장으로서는 마찬가지고요.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저는 당이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무게감 나가는 당 지도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져 보면은 그리고 처리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게 12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민심 반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될 것 같은데 집단 지도 체제는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짧게 얘기하면 20초? 일단 당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느냐 여기에만 목표를 맞춰놓고 논의를 한다면 저기 5대5 내지는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장이랑. 예. 같이 건강하셔서 악수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특정인을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자 이재용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